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선정되어 저는 오늘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총 연장 31km의 철도 건설 사업으로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 합덕에서 아산 국가산업단지, 송산 지방산업단지,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80억 원이며 전액 국비로 건설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마침내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금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기본 및 실수 설계 등을 시행하게 되며 2022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본 사업이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 부곡지구 및 송산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철강업체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망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성문 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산업동맹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아산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적기에 착공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산업과 연계된 성문 산단에서 대사랑에 이르는 17.3km에 대해서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는 예타 면제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국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바로 예타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항선 및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아산에서 천안, 대산에서 당진,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을 초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광해권 경제시대를 선도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통합 물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충남의 광역교통망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도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실 때는 언론사 명과 상황을 발표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솔 기자. 충남일보 최솔 기자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문하고 대산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왜 안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1, 2순위로 건의했던 고령산하고 교육분야만 연장면서 이 사유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성문에서 대산항까지 이제 18.3km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3차 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4차 철도망 계획이 21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반영되면은 바로 예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예. 그리고 보령선요.
이번에 사실은 초기에는 이제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에서 올리라고 그렇게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령선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오령선과 이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거 그걸 1, 2순위로 올렸는데 그 두 사업도 역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부 못하겠다, 반영을 못하겠다 해서 그렇게 다른 대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문산단 인입철도를 냈고요. 성문산단 인입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미 끝내고 작년 8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절반의 성공으로 아니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덜 성숙된 거를 빨리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기준에 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제 뭐 하나 정도는 확정을 시켜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탈락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목표했던 기본은 충족됐더라고 봅니다. 예, 다음 부모님 구형 예산의 규모를 보면 예. 경남 사수가 너무 있는데 예. 경남이 좀 아쉬운 그러니까 그 사업의 규모 예산 규모면 좀 아쉬운 점이 남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둘째는 국도 77호도 면제된 거죠? 국도 77호에 그거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관련이 없고요. 실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교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원래는 서울하고 제주를 빼기로 했었는데 서울만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시도가 비교적 1조 내외 이 정도가 되고 경남 하나가 조금 두드러지게 많은 편인데 그러나 이제 그 기준을 또 뭐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 정도의 사업만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시도의 편차는 있지만 우리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시도도 또 많습니다. 네. 네. 예. 좀 다름이 아니라 그 지금 예타 예. 조사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시던데 예. 그럼 강력 비용은 일단 어떻게 되는지나 그리고 이게 비용 투입되는 비용이요. 이번에 그리고 또- 투입된 거요? 네. 그리고 또 그 원래 기존에는 착공식이나 그런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얼마큼 단축이 됐는지.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잖아요.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그런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사실은 한 0.8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0.5에서 약간 상회하거나 뭐 좀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통과하려면은 그게 언제 몇 년이 걸릴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불확실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실제 우리가 단축했고요. 물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일부 어떻게 보면 버리는 비용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감안할 때는 그래도 저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사전조사에서 0.8이 나온 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담당자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출토팀장 박경료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성문산단 부분이 성문산단이 아직 입주가 이제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지금 현재 물동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용을 봤을 때 BC가 그 편익이 좀 덜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쪽. CBS 주말인데요. 그 고령선과 관련해서요. 예. 고령선이 지금 3차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예. 됐다고 하는데 4차나 이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좀 어떻게 할 거고 이 고령선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예. 어령선은 이제 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사실 추가 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4차 이제 철도망 구축 계획이 2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국회에서 우리가 어렵게 보령선에 사실은 국비를 2억 5천을 받았고요. 거기에다 이제 보비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을 들여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올해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21년부터 그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넣고 내년에 올해부터 4타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예비 타당성 조사 등등 해가지고 과정을 밟아 나가면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저희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님, 예. 실무자분께서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국도 77호선 관련해서 예. 앞에서 고남까지 그 국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을 이번에 예타 포함됐다고 손일종 의원실에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거하고 또 R&D 사업 지원 및 1조 9천억도 지역별로 배분이 됐잖아요. 예. 수소하고 몇 가지 포함됐는데 예. 그거 어떤 사업이 얼마나 배정되는지 그게 홍보가 좀 많이 돼요. 국도 위험도로에 관련돼서는 일부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도로정책팀장 이강섭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도 77호 그 안면도 구간을 전부 확장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선형 개량이라든가 교차로 개선이 일부러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러면은 그거 토탈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업비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토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R&D 사업은 혹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저것만 사이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령선하고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은 문제될 수 있는 대선 공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런 이유가 반영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약 이행사항인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SOC 사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아주 완고했거든요. 적어도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타 면제 사업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국가 뭐 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확보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 사업 하나 외에는 그다음에 예타가 연계되는 사업은 따로 뭐 발표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예, 현재 어떻게 됐냐면요. 고용 위기 지역에는 2개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1개씩 선정을 원칙으로 했더라고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추가로는 없습니다. 예, 추상대로 나가서 아까 이제 절반의 성공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소개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혹시 부지사님께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의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매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나름대로의 평균적인 목표는 타 실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성과는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